네, 4월 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가 1.44% 떨어졌고 니케이도 1.22% 하락했어요. 이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세 0%를 보였고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1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제목도 이렇게 다 달려있죠. 아시아 증시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고, 이 이유를 보니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하면서 시장 전체가 힘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같은 시기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2월 대비로 10만 개 넘게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렇게 견고한 것으로 보였던 미국의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구나, 둔화되고 있구나. 정말 이렇게 경기 침체를 향해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구나. 현실화가 이제 되는 그런 국면이구나. 뭐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런 흐름에 쐐기를 찍는 건 내일 상황이 될 거예요. 4월 7일 밤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 밤 9시 반에 신규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2월에 이게 31만 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3월께 24만 건으로 예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냉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2월에 2월에 발표됐던 1월 상황 51만 7천 건 이때가 어마어마했었죠. 이게 지금 연준에서도 이 정도 줄은 몰랐어. 이 정도로 노동시장이 건강하고 견고한 줄 몰랐어 라고 제롬 파월 의장까지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31만 건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지금 24만 건으로 예측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시장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예측치 수준으로 나오거나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측치 수준 내지는 더 빠지는 상황이 나오면 내일 밤에는 아마 추가적인 이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가 되면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명확해질 걸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아무리 조금 디커플링 양상을 최근에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빠지면은 순간적으로는 힘을 받다가도 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짧게 이 단기 대응 들어간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요 상황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실 분들은 이전에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지금 5% 웃도는 수준으로 더 올라가야 된다. 지금 0.475에서 그러니까 4.75에서 5%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한 번 이상.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FOMC 5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그래도 50%보다는 조금 더 웃도는 상황인데 5, 6, 7 이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연준이 이런 통화정책 결정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줄 것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큰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 일본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되게 50 아래로 나와주면서 침체 국면이다,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차이신 서비스업 PMI거든요. 57.8이에요. 일단 50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달에 55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50 위에서 자리하면서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50 아래로 빠지면서 침체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반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차이신 서비스 PMI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이후에 지금 28개월
28개월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3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이게 지금 한 2년 반 정도의 흐름인데 이 정도로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는 조금 더 반대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 경기 회복 양상을 데이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에서 만났어요. 미국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이 LA 인근의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이게 미국 땅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뭐 중국 보란 듯이 지금 한 거죠.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의 경우에는 미국 권력 서열 3위입니다. 이런 상징성을 또 가지고 있는 인물이 차이 잉원 총통을 미국 땅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너무 그림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에는 대만은 고립되지 않았다. 우린 혼자가 아니다. 우리 미국 있어. 이런 얘기 지금 중국 들으라고 하고 있는 거고, 메카시 하원 의장 역시 미국의 훌륭한 친구다라고 차이잉원 그리고 대만을 추켜 세우는 멘트를 또 해주면서 중국 니네 대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아예 대놓고 지금 액션을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 뭐 엄청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 조치를 예고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 강력 조치라는 건 최악의 경우가 중국의 대만 침공이죠. 지금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 저번 양회 때도 이제 중국의 전인대 때도 중국이 명확하게 밝혔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멘트를 지금 대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만에서는 어쨌든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국가다.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면서 이 미국과 함께 스텝을 발맞춰가는 이런 액션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지금 걱정되는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강력한 파급력을 글로벌 전반, 특히 자본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뒤흔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날 자본시장이 뭐 증시나 비트코인 같은 리스크 에셋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얼마나 즉각적으로 빠졌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훨씬 더 크겠죠. 그 파급 효과라는 거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돌아가는 양상에서 계속 1년, 2년 넘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이 될 가능성, 이런 걸로도 지금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근래 우리가 봐왔던 어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거의 최고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럴 때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위험 자산 시장에서도 리스크 해지로서의 어떤 역량을 더 강화해서 보여준다라면 난리가 나겠죠.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폭등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런 유사한 성격으로 순간적이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항구성을 가지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최근에 은행 리스크가 발생했던 미국에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힘을 받았던 것처럼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기대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또 이렇게 전쟁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어쨌든 오늘 대만 총통과 미국 권력 서열 3위 하원 의장이 미국 땅에서 만났습니다. 회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무슨 일 벌어져도 이상하진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지정학적 흐름, 이런 글로벌 텐션의 관점에서도 좀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지금 재밌는 이슈가 뭐냐면, 이거 정말 되게 재밌는 건데, 중국이랑 말레이시아가 아시아판 IMF, 이른바 AMF를 창설하자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이 달러 패권에 대해서 신흥국들의 불만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가 더 확장되는 국면이고 달러 패권에 더 강력하게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시안 통화기금 AMF를 창설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환영의 뜻을 밝힌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지금 쌤쌤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달러 패권을 누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이런 신흥국들에서 나서줘 가면서 와, IMF 아시아판 AMF를 창설하자.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달러라는 통화의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위한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만 위한다라는 게, 특히나 이제 최근 1년 동안 단행됐던 고금리 정책 기조 속에서 그게 더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신흥국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행진을 하니까 이런 해외의 어떤 식량, 식료품 수입 비중이 큰 스리랑카나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변동을 안 하더라도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기축통화 달러 기준으로 수입을 해버리니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결국엔 지금 외환위기를 겪게 된 거잖아요. 특히나 금리 인상,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으로 자금이,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가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외국 자본, 예를 들면 뭐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 유출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돈을 보내서 거기서 돈을 벌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달러 패권 속에서 신흥국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죽쓰고 있다. 뭐 스리랑카나 파키스탄의 외환위기 상황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면서 하다가 아시안 머니터리 펀드, AMF, 아시아 통화기금을 구축하자 이런 말이 지금 중국의 OK를 받으면서 말레이시아 총리가 총대를 들고 지금 선언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재밌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지 싶은 정도로 중국의 어떤 달러 패권 도전에 있어서 이런 백업 세력들, 러시아와 이란, 인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브릭스 진영에 더 나아가서 이제 아시아 신흥국들까지도 더는 안 되겠는데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좀 더 강경한 모습을, 그러니까 달러 패권에 대한 조금 더 강경한 스탠스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조금 한데 얻어맞는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28,000 중반 달러, 28,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8,000달러는 반납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25,000달러까지 리테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살짝 조정을 받아주면서 30,000달러 랠리를 할 것이냐. 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꽤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켓시 오페디에 같은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 27,2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빠지게 되면 지금 27,800달러 부근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더 후퇴하게 될 경우에는 25,200달러, 200주 이동 평균입니다. 여기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7,000달러에서 반등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등 모멘텀을 얻어줄 경우에는 29,100달러까지 갈 수 있고, 여길 뚫어내면 30,000달러에서 32,50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전반적인 분석가들 멘트를 보실 때 이게 각이 잡혀 있나 이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바라보시면 각이 안 잡혀 있구나 이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600달러 부근의 저항이 여전히 견고하다. 27,600달러 또는 28,600달러 부근에서 리테스트하고 그러고 나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하죠?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7,800달러 부근인데 뭔 소리야 싶은 거죠. 지금
뭐지? 뭐 이런 약간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데, 그만큼 조금 약간 날을 세워서 한쪽 방향성과 하나의 포인트를 딱 찍기가 지금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어려워요. 예. 지금 지지 저항 라인, 매물대 라인이 약간 조금 겹겹이 있어가지고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뭐 예측이 적중하긴 더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랜 B가 입을 열었는데 일단 지금 약세장 초기 단계, 약세장 후기 단계, 강세장 초기 단계, 강세장 후기 단계 이렇게 네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지금 스테이지 3다. 그런데 이거는 예측이 아니야. Not prediction, but detection 이라고 했거든요. 예측이 아니고 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기반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지난번 강세장 때 그 10만 달러를 뭐 워낙 강조를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거의 뭐 신적으로 추앙받던 인물이었는데 10만 달러 빗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욕을 얻어먹었던, 한동안 집 나갔었던 그런 플랜 B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이런 예측을 했는데 봐야죠 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단해요. 추가 매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집을 했고 1045 BTC 28,000달러 부근에서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게 14만 BTC 41억 7천만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평단가가 29,800달러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물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매집하고 있고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금 길게 보고 비트코인 매집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기준점으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